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때로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상징합니다. 이 서론에서는 착함이 갖는 의미와 위험, 그리고 당당함이 필요한 순간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상냥함과 친절은 인간관계의 기름과 같아서 관계의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이 지나치면 때로는 자신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편 당당함은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성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존중을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어느 봄날 공원의 벚꽃 아래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피크닉을 상상해 보십시오. 착함이라는 벚꽃이 만개하여 그 자리를 더욱 화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꽃이 점차지고 친구들이 모든 음식과 음료를 당신에게 준비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이용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당당함이 필요한데 이는 마치 갑자기 몰아치는 봄비를 막아줄 우산과 같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평한 역할 분담을 요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착함의 가치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상처받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당함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해 탐색하며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인간성은 이 두 성품의 균형에서 비롯되며 이 균형을 찾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과제로 남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당신이 너무 착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착함을 등으로 밀어붙입니다.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세요. 오늘은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와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착하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선의를 악용하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착함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착함이 지나쳐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곧 자기 희생으로 이어지며 결국엔 스스로를 소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돕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이 고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당당함은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필요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타인에게도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명확한 태도를 보고 자연스럽게 경계를 인식하게 되며 당신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업무 시간 외에 추가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지금은 제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라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자신의 시간과 권리를 존중받기 위한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주제를 마칩니다. 착함과 당당함, 두 가지 모두를 겸비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균형을 찾으셨나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착한 나무는 모든 이가 칼을 대기 쉽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굳건히 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당당하게 서세요.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넉넉한 마음을 갖되 자신의 경계는 명확히 지키세요. 둘째, 당당함이란 남을 위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당당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강한 이미지나 거친 태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당함은 남을 위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고 확고하게 주장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각 식물이 자신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그것들을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특별히 비건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메뉴 선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제게 평소 좋아하던 고기 요리를 권할 때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로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가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언급하면서도 친구의 제안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친구는 기꺼이 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여기서의 당당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으면서 제 필요를 충족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당함이란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건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대나무처럼 우리 또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권리를 지켜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함이 주는 진정한 힘입니다. 당당함은 태양처럼 자신의 빛을 발하되 그늘을 들이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밝히되 다른 이의 권리를 가리지 마세요. 산이 자리를 지키듯 당신도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위협 없이 굳건히 서 있는 산처럼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세요. 셋째, 착함은 무기가 될 수 있고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함은 분명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적인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신뢰를 쌓으며 우리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착함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직 물만으로는 갈증은 해소할 수 있어도 영양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오랜 친구인 준호는 누구보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앞세우며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기 위해 먼저 나서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급하게 부탁받은 일로 인해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달처럼 착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구심과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착함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도전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착함에 더해지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당당함은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명확히 주장하며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타인도 이를 인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렇게 착함과 당당함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강력하고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집처럼 내면의 착함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당당함은 그 집에 튼튼한 지붕을 얹어줍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함은 정원의 꽃과 같아서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를 끌어들이지만 꽃만으로는 겨울의 추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강인함과 지혜가 그 꽃을 봄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착함은 물결처럼 마음을 적시는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당당한 항해사처럼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와 당당하게 살아라는 말들은 어느새 삶의 중요한 지침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토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더욱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착함이란 무기일 수도 있고 갑옷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포근하게 다가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봄날의 햇살만으로는 추운 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더욱 강인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라는 조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당당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당함은 어쩌면 겨울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독과 같아서 험난한 파도와 맞서 싸우며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과 겨울 사이에서 봄과 가을이 조화롭게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 성품을 적절히 조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착하기만 해서는 자신을 잃기 쉽고 너무 당당하기만 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균형을 잘 조절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균형을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계신지 이야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때로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상징합니다. 이 서론에서는 착함이 갖는 의미와 위험, 그리고 당당함이 필요한 순간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상냥함과 친절은 인간 관계의 기름과 같아서 관계의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이 지나치면 때로는 자신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편 당당함은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성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존중을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어느 봄날 공원의 벚꽃 아래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피크닉을 상상해 보십시오. 착함이라는 벚꽃이 만개하여 그 자리를 더욱 화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꽃이 점차 지고 친구들이 모든 음식과 음료를 당신에게 준비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이용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당당함이 필요한데 이는 마치 갑자기 몰아치는 봄비를 막아줄 우산과 같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평한 역할 분담을 요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착함의 가치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상처받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당함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해 탐색하며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인간성은 이 두 성품의 균형에서 비롯되며 이 균형을 찾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과제로 남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당신이 너무 착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착함을 등으로 밀어붙입니다.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세요. 오늘은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와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착하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선의를 악용하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착함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착함이 지나쳐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곧 자기 희생으로 이어지며 결국엔 스스로를 소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돕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이 고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당당함은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필요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타인에게도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명확한 태도를 보고 자연스럽게 경계를 인식하게 되며 당신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업무 시간 외에 추가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지금은 제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라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자신의 시간과 권리를 존중받기 위한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주제를 마칩니다. 착함과 당당함, 두 가지 모두를 겸비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균형을 찾으셨나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착한 나무는 모든 이가 칼을 대기 쉽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굳건히 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당당하게 서세요.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넉넉한 마음을 갖되 자신의 경계는 명확히 지키세요. 둘째, 당당함이란 남을 위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당당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강한 이미지나 거친 태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당함은 남을 위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고 확고하게 주장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각 식물이 자신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그것들을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특별히 비건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메뉴 선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제게 평소 좋아하던 고기 요리를 권할 때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로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가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언급하면서도 친구의 제안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친구는 기꺼이 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여기서의 당당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으면서 제 필요를 충족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당함이란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건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대나무처럼 우리 또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권리를 지켜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함이 주는 진정한 힘입니다. 당당함은 태양처럼 자신의 빛을 발하되 그늘을 들이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밝히되 다른 이의 권리를 가리지 마세요. 산이 자리를 지키듯 당신도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위협 없이 굳건히 서 있는 산처럼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세요. 셋째, 착함은 무기가 될 수 있고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함은 분명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적인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신뢰를 쌓으며 우리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착함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직 물만으로는 갈증은 해소할 수 있어도 영양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오랜 친구인 준호는 누구보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앞세우며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기 위해 먼저 나서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급하게 부탁받은 일로 인해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달처럼 착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구심과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착함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도전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착함에 더해지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당당함은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명확히 주장하며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타인도 이를 인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렇게 착함과 당당함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강력하고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집처럼 내면의 착함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당당함은 그 집에 튼튼한 지붕을 얹어줍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함은 정원의 꽃과 같아서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를 끌어들이지만 꽃만으로는 겨울의 추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강인함과 지혜가 그 꽃을 봄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착함은 물결처럼 마음을 적시는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당당한 항해사처럼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와 당당하게 살아라는 말들은 어느새 삶의 중요한 지침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토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더욱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착함이란 무기일 수도 있고 갑옷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포근하게 다가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봄날의 햇살만으로는 추운 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더욱 강인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라는 조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당당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당함은 어쩌면 겨울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독과 같아서 험난한 파도와 맞서 싸우며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과 겨울 사이에서 봄과 가을이 조화롭게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 성품을 적절히 조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착하기만 해서는 자신을 잃기 쉽고 너무 당당하기만 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균형을 잘 조절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균형을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계신지 이야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때로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상징합니다. 이 서론에서는 착함이 갖는 의미와 위험, 그리고 당당함이 필요한 순간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상냥함과 친절은 인간관계의 기름과 같아서 관계의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이 지나치면 때로는 자신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편 당당함은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성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존중을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어느 봄날 공원의 벚꽃 아래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피크닉을 상상해 보십시오. 착함이라는 벚꽃이 만개하여 그 자리를 더욱 화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꽃이 점차지고 친구들이 모든 음식과 음료를 당신에게 준비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이용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당당함이 필요한데 이는 마치 갑자기 몰아치는 봄비를 막아줄 우산과 같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평한 역할 분담을 요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착함의 가치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상처받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당함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해 탐색하며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인간성은 이 두 성품의 균형에서 비롯되며 이 균형을 찾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과제로 남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당신이 너무 착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착함을 등으로 밀어붙입니다.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세요. 오늘은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와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착하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선의를 악용하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착함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착함이 지나쳐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곧 자기 희생으로 이어지며 결국엔 스스로를 소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돕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이 고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당당함은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필요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타인에게도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명확한 태도를 보고 자연스럽게 경계를 인식하게 되며 당신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업무 시간 외에 추가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지금은 제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라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자신의 시간과 권리를 존중받기 위한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주제를 마칩니다. 착함과 당당함, 두 가지 모두를 겸비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균형을 찾으셨나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착한 나무는 모든 이가 칼을 대기 쉽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굳건히 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당당하게 서세요.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넉넉한 마음을 갖되 자신의 경계는 명확히 지키세요. 둘째, 당당함이란 남을 위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당당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강한 이미지나 거친 태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당함은 남을 위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고 확고하게 주장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각 식물이 자신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그것들을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특별히 비건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메뉴 선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제게 평소 좋아하던 고기 요리를 권할 때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로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가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언급하면서도 친구의 제안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친구는 기꺼이 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여기서의 당당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으면서 제 필요를 충족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당함이란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건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대나무처럼 우리 또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권리를 지켜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함이 주는 진정한 힘입니다. 당당함은 태양처럼 자신의 빛을 발하되 그늘을 들이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밝히되 다른 이의 권리를 가리지 마세요. 산이 자리를 지키듯 당신도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위협 없이 굳건히 서 있는 산처럼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세요. 셋째, 착함은 무기가 될 수 있고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함은 분명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적인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신뢰를 쌓으며 우리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착함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직 물만으로는 갈증은 해소할 수 있어도 영양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오랜 친구인 준호는 누구보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앞세우며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기 위해 먼저 나서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급하게 부탁받은 일로 인해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달처럼 착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구심과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착함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도전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착함에 더해지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당당함은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명확히 주장하며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타인도 이를 인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렇게 착함과 당당함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강력하고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집처럼 내면의 착함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당당함은 그 집에 튼튼한 지붕을 얹어줍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함은 정원의 꽃과 같아서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를 끌어들이지만 꽃만으로는 겨울의 추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강인함과 지혜가 그 꽃을 봄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착함은 물결처럼 마음을 적시는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당당한 항해사처럼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와 당당하게 살아라는 말들은 어느새 삶의 중요한 지침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토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더욱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착함이란 무기일 수도 있고 갑옷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포근하게 다가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봄날의 햇살만으로는 추운 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더욱 강인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라는 조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당당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당함은 어쩌면 겨울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독과 같아서 험난한 파도와 맞서 싸우며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과 겨울 사이에서 봄과 가을이 조화롭게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 성품을 적절히 조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착하기만 해서는 자신을 잃기 쉽고 너무 당당하기만 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균형을 잘 조절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균형을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착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계신지 이야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